안녕하십니까. 토지 투자와 개발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용도 지역이 뭐냐, 지목이 뭐냐, 이것도 구분 못하면 땅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투입니다. 투. 뭔 투냐면, 일단 이 용도 지역하고 지목이 뭔지는 난 대충 알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 강의 듣는 거야.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는지 딱 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확인해야 될 거냐. 자, 용도 지역하고 지목을 내가 알고 싶어, 내 땅에. 그럼 내 땅에 대한 뭘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집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21개가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일단 용도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 뭘 뜯어봐야 돼요? 토지용계 확인서를 뜯어봐야 됩니다.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거는 국가가, 정부가 이 토지는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용을 이렇게 하라는 거를 계획을 다 짜놨기 때문에 내 땅은 그럼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땅 뭐 매입하거나 이럴 때는 뭐 컨설팅 하거나 할 때는 직접 구청에 들어가서 집원을 쓰고 제출하면 거기서 토지용계 확인서 관련된 규정을 도장 찍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다시 줬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게 매일 막 3건, 4건의 땅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걸 전산화 작업을 다 해서 인터넷 사이트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데, 그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면 내가 토지용계 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사례를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이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밸류맵이라고 해서 땅값도 모르면서 땅 사지 말라고 했던 그 강의 있었죠. 그때 우리가 제 카페를 한번 들어갔었던 적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화면에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가서 고상철 토지투자라고 치시면 고상철 교수의 토지투자와 부동산 군법 스터디라는 카페가 나올 건데,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화면이 뜨면서 이걸로 바뀔 거예요. 자생인 놈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지역, 여기 카페를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어떤 토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이트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은 토지 관련 사이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 토지용계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가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이트가 이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그 사이트예요. 어플로도 있고. 그래서 여기하고 일사편리라고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쟤는 건축물 대장까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때 보는 게 다음 지도인데, 제가 땅을 하나 찍어 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맨 처음 화면에 다음 지도를 제가 왜 쓰냐면,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나 자료들이 더 많아서 정부도 다음 걸 끌어다 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데, 요 위에 보시면은 지적 경계라는 게 있고 스카이뷰라는 게 있어요. 난 이 상태로 안 보고 하늘에서 본 걸로 보고 싶다 그러면 스카이뷰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디는 아파트고 어디는 아파트고 여기는 또 단독주택이죠. 그럼 여기 맨션이 있다는 얘기는 1종 일반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아파트가 있다? 그럼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럼 이거를 궁금하다 그러면 지적 경계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자, 딱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학교는 2종 일반 주거로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종 일반 주거니까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요. 여기 2종 일반 주거는 얘보다 좀 낮은 거. 그럼 여기에 3종에 있는 아파트들하고요, 2종 일반 주거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 높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적 편집도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약간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서 올린 아파트인데 이걸 궁금하다 그러면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로드뷰를 클릭해서 그래서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동네 뒤쪽에 이제 아파트 서초현대 아파트라고 보이죠? 그럼 여기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용적률이 250%를 적용받아서 더 줬을 거예요. 근데 저기 2종 일반 뒤쪽으로 가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3종 아파트보다는 더 낮아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역이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땅을 볼 텐데 자, 여기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의 주소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화면을 끄고요. 난 이 건물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주소 보기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주소 보기를 누르면 여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30-5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있는 땅의 주소인데 얘는 어떤 용도 지역을 갖고 있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가서 간단하게 일단 볼게요. 서초동 1630-5 여기 누리스도 되고요. 이사편리도 있는데 이사편리는 건축물 대장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05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화면에 뜨는 게 토지용계 확인서부터 볼게요. 자,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는 2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되니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땅으로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에요. 면적은 1491제곱미터니까 한 얼마 450평 정도 되겠네요. 450평 정도 되는 땅에 현재 가축사육 제한과 기타 법률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차근차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없어요. 특정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쓰면 된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가 동그라미 표시가 된 땅의 번지가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까지가 이 사람 땅인 거예요. 중간에 이 선은 뭐냐면 이 검은 색깔 상대보호구역이니까 학교가 저쪽에 있어서 상대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인데 여기 한 450평 정도 되는 땅에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자, 이 건물이 1984년도에 지은 건물로 현재 뭘로 쓰고 있냐면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있어요. 근데 건폐율을 50을 썼고 용적률을 71% 썼다는 얘기는 예전에 이거 지을 당시에 2종 일반 주거가 아니었었어요.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2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얼마까지 나오냐면 잡으세요. 60에 용적률이 200%까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0% 증축이 허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 130% 정도를 더 질 수 있어요. 대지 면적에. 그럼 450평에다가 한 대략 500평을 더 쌀 수 있는 거야. 현재 있는 이 건물 위에 더 쌀 수 있는 게 500평 정도를 쌀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현재 84년도면은 몇 년이 된 거냐면 이제 34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올릴 수 있고 철거를 하게 되면 새로 짓게 되면 다 밀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현재 450평 땅에 60%를 적용해서 200%까지 지니까 더 큰 건물 질 수 있는 거지. 우리 그런 걸 예상하려고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목적이 뭐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제가 한 개를 잡아가지고 한 개 땅에다가 자, 그럼 건물 짓 때 어떻게 짓는 게 가장 좋을까요는 제가 이제 이런 이론 설명을 해야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사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용계 확인서를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토지용계 확인서를 먼저 본 이유는 이 땅이 2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으니 2종 일반 주거에 허용되는 것들만 해라. 어떤 게 허용되냐라는 것들만 찾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을 때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 정보를 분석을 한 건데 84년도에 지은 거다 보니까 그 당시는 2종 일반 주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아마 1종 일반 주거였는데 바뀐 거겠죠. 2종 일반 주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보는 게 개별공시가입니다. 자, 개별공시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이후부터 280만 원대에서 1제곱미터당 개별공시가가 지금 900, 그러니까 1000이죠. 300인데 1000이면 거의 얼마가 오른 거예요? 3배는 올랐죠. 3배. 개별공시가 3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시세는 이 개별공시가에 보통 2.3배 정도, 2.5배 정도가 올라요. 보통 2배만 해도 벌써 6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심지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았던 거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이것만큼 올라가진 않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샀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 상태, 현재 그 주변의 상황, 그다음에 개별 공시가 오름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100개, 200개 강의를 찍을 건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기초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땅 중에서 내 땅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이용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궁금하면 또 구독이란 거 있잖아요. 구독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제 계속 제가 강의를 올릴 때마다 띵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